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정민입니다. 1월 27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 엘브리지 콜비가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고 평가하며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쟁부가 23일 발표한 2026년 국방전략 NDS에서 북한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가자지구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질인 란 그빌리의 유해를 발견했으며 이스라엘로 귀환시켜 안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중대한 진전으로 가자 평화 계획 2단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 엘브리치 콜비가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고 평가하며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동안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만나 한미 동맹 현안을 논의하고 국방비 증액과 동맹 내 책임 확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미국 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 엘브리지 콜비는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고 평가하며 정책 차관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차관은 25일 사회 관계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정책 담당 차관으로서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에 도착한 것은 큰 특권이라며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하고 동맹의 틀 안에서 자국 방위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러한 한국의 선택이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에 부합한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한국 측 인사들과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차관은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콜비 차관은 26일 오전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주요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세종연구소 초청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동맹은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공동 책임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대한민국이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콜비 차관은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전쟁부 정책 차관으로서 첫 해외 방문지로 대한민국을 선택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한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차관의 방한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은 26일 X에 글을 올려 정책 담당 국방 차관으로서 첫 해외 순방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한 콜비 차관을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양측이 방위 전략과 통합 억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전쟁부는 23일 발표한 2026년 국방전략 NDS에서 북한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전략문서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며 두 나라 모두 미국의 조약 동맹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이 노후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 무기를 동원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국방전략은 북한 핵전력의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미 본토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무력이 규모와 정교화 모두에서 증가하면서 미 본토에 대한 핵공격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위협 인식 속에서 미국은 한반도 방위에 있어 역할 분담의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국방 전략은 한국이 강력한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을 바탕으로 북한 억제에 제1차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가 가자 지구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질인 란 그빌리의 유해를 발견했으며 이스라엘로 귀환시켜 안장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중대한 진전으로 미국의 가자 평화 계획 2단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26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사망한 인질 란 그빌리 상사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안장을 위해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정보와 정보자산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찰 특수부대 소속이었던 24살의 상사 란 그빌리는 2023년 10월 7일 아침 전투 중 전사했으며 시신은 가자지구로 옮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군은 유가족과 귀환자들을 계속 지원하고 이스라엘 시민들의 안보 강화를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 가자 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은 공식적으로 더 이상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화 합의 이행을 위한 다음 핵심 단계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와 이집트를 잇는 라파 국경 통로를 개방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스라엘 총리실은 그빌리의 시신이 수습되면 국경 통로로 재개방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대통령 중동 평화 특사는 주말 동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가진 논의가 긍정적이었다며 가자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 군사작전 가운데 워싱턴의 휴전 협정 및 가자 평화 계획과 관련한 진전 상황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20개항 계획 2단계의 지속적인 진전과 이행 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월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보내고 있는 해군 함대가 이란 정권의 잔혹한 시위 진압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츠 대사는 2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미군 자산이 해당 지역에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츠 대사는 이란을 향한 함대 이동이 영내 미군 기지를 보호하고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의 어떤 형태의 대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럼 링컨함과 그 항모 강습단이 과거 배치되어 있던 남중국해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뒤 26일 현재 중동 지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해당 군함들의 현재 위치와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상낙원이라는 선전해소가 북한으로 갔다가 탈북한 제1교포들에게 북한이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 사무소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26일 가와사키 에이코시 등 북송 제1교포 원고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북한 정부의 생존 원고 4명에게 8,800만 엔, 미화로 약 57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칸노 타이치 재판장은 이날 판결에서 북한 정부는 사실과 다른 정보로 원고를 속여 북송시켰으며 이후 이들에게 자유로운 출국을 허락하지 않고 가혹한 상황 아래 장기간 생활하는 것을 강요했다며 원고는 인생의 대부분을 빼앗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은 엄청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송 사업은 1959년부터 1984년 사이 제1한국인, 조선인과 일본인 배우자 등 약 9만 3천 명이 북한으로 건너가 정착하도록 한 것으로 원고들은 2018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도쿄 고등재판소가 북한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침해 전체 관할권은 일본 재판소에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1월 27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저는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